이렇게 명절 연휴 끝나고, 그 맞나? 정확하게 날짜 개념이 또 끝나고, 또, 저번 2주 전에도 뵀지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함께 이제 같이 강의를 할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인식하고 알아보고 하는 모든 작용이라 표현되는 부분들이 사랑으로 인해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누구 오셨네요. 누구 함께 하네요. 몇 명이 왔네요 하고 제가 인식작용 자체도 이 모든 작용은 우리의 존재, 사랑으로 인해 저절로 가능하거든요. 일단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거부터 한번 얘기를 나누고 싶었고, 오늘은 이제 제가 모른다에 대해서도 한번, 그냥 저도 이걸 알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도 모른다에 대해서 문득문득 생각이 들어서 같이 얘기를 나눠봐야겠다 생각이 있거든요. 어, 우리 공부하다 보면 이러잖아요. 뭐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낫다 이런데, 어, 꼭 모른다는 개념 말고도 우리는 이제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 이 둘로 안다, 모른다라고 하는 이 모른다가 있거든요. 이제 반대의 개념으로서 모른다가 있어요. 아는 거에 반대 모른다. 이 개념. 근데 이제 또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둘의 배경이 되는 모름이 있거든요. 전체적인 모름. 내가 모른다랑 내가 세상을 모른다랑 나와 세상의 분리가 사라져가는 모름. 이게 두 가지 모름이 있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모름은 나는 모른다죠. 나는 세상을 모른다. 나는 뭐 어떤 거에 대해서 모른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실제로 이 양과 박을 낳는 분리가 사라지면 이 전체적인 모름 우리는 이거를 이제 발견하기 위해서 어떤 공부한다고 할 수도 있고 그냥 감정 상태만 좋아지는 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실상을 발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1시간 강의 동안 이렇게 이제 뭐 애틋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다시 한번 표현해 보면 안다 모른다고 하는 내용적인 측면의 반대 개념의 모른다가 있고 이게 내려진 전체적인 모름이 있는데 이 반대가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모른다라는 개념이든 나는 무한한 존재라는 그런 어떤 표현이든 반대가 아니거든요. 이 둘로 나는 뭐 성실한 사람, 게으른 사람, 유한한 존재지만 유한의 반대가 무한이 아니거든요. 동시에 있는 이 무한, 팔을 잠깐만 이렇게 펼치면 무한인데 이런 반대가 아닌 무한, 이원성이 아닌 우리가 시간의 연속성상에서 미래에 발견하게 되는 그런 반대 개념이 무한, 성실, 부처가 아닌 이 차이거든요. 여기서 바로 해체가 된다 표현할 수도 있고, 이 이원성이 무너진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이 지식적인 모름이랄까? 일부러 모르는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이럴 수도 있어요. 아는 거에, 모르는 게 진실이라고 가깝다는데 하면서 이 아는 것을 버리고, 여기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좀 이해랄까? 힌트가 있다면 그런 게 아니거든요. 아는 건 아는 거고 어떻게 보면 모르는 건 모르는 건데 우리가 정말로 모른다고 하는 것, 알 수 없다고 하는 거는 여러분 실상을 이 개념 붙일 수 없고 알 수 없거든요. 이제 그런 거는 이 전체적인 나와 남 아니면 나와 세상과의 분리가 조금씩 내려지면 내가 알든 모르든 정말로 나는 어떤 큰 모름이라 표현해 보면 큰 모름이란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의 실상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돼서 어, 자연스럽게 또 편하게 알 수도 있고 뭐 책을 봐서 알 수도 있고 모르면 모르는 거고 알면 아는 거고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예전에 제가 그래서 한번 저도 한계가 있어서 모르는 게 좋다 그러니까 아는 걸 좀 일부러 안 하려고 했던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하나의 과정인데 그때 저는 저 자신을 몸과 이 생각과의 동일시가 있으니까 이런 내 자신의 개인이 모르게 되면 이렇게 이걸 목표 삼는 약간 미세하게 목표를 삼고 이랬는데 사실 요 차이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 목소리를 듣는 것 자체가 한 개인이 듣는다랑 비개인적인 들음이 있거든요. 지금 항상 동시에 있는 그 비개인적인 들음이 사실 개인적인들은 비개인적인들은 구분이 되는 건 아닌데 표현을 우리가 동일시가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해보면은 오직 비개인적인 들음만 있거든요. 이 소리를 여러분들의 의지나 의도 없이 그게 제가 아까 처음 표현했던 그 뭐 사랑이라 표현할 수도 있고 우리의 노력 없이
우린 서로를 알아볼 수 있거든요. 저기 토토님, 바다님, 뭐 임주님, 미애님, 하실님 오셨네요. 이게 이제 알아볼 수 있는 게 비개인적인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한국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주어진 능력이라 표현할 수 있어요. 권능, 능력, 노력 없이. 이 별거 아닌 이 사소한 별거 아닌 게 사랑이고 무한한 존재로서의 권능이라 표현할 수 있거든요. 아주 별거 아닌 거죠. 야, 그거 나 눈이 있으니까 다 알아보지. 이렇게 하는데, 어, 어떻게 보면 아주 사소하고 별거 아닌 것들에 대해서 실상에 대한 힌트랄까? 다 드러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거는 좀 이 에고의 성향상 평가절하되거든요. 에이, 그런 거 뭐 누구 알아보고 이 목소리 들리고 하는 건 다 내가 하지 않으면 평가절하가 돼요. 에이, 뭐 그런 거야. 공부랑 상관없지. 공부하려면 뭐 명상도 열심히 해야 되고 강의도 열심히 듣고 그러잖아요. 강의도 열심히 듣고 막 저기 어디 가야지 뭐 인도 가야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실제 우리 공부랄까 실상은 되게 단순하고 되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일상에서 녹아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어떤 감각이나 그런 것들도 그 저절로 일어난다고 하는 거를 이제 다르게 표현해 보면 사랑의 바탕이 되는 우리 노력 없이 태어남과 육체의 태어남과 죽음조차도 모든 작용이라 표현되는 과정, 이 자연 현상의 과정은 저절로 노력 없이 그걸 이름하여 이제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감정 상태적인 사랑도 있지만 우리의 모든 행위나 뭐 감각을 지탱하는 이거의 바탕이 되는 그 사랑을 우리는 이제 이 이원적인 익숙함 속에 있다 보니까 잘 발견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포기해가는 과정. 아까 이제 들어오기 전에 이제 바다님도 그런 거에 대한 혼란 볼 수 있거든. 이 둘로 나눴또 이 하나만 동일시 돼 있고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버리는 이런 과정이 어떻게 보면 습관적인 건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나는 성실한 줄 알았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해서 무너진 게 아니고 그 둘로 나누는 막이 깨지고 성장해 가는 과정 중에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뭐 임주님도 그러셨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어떻게 보면 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제 주변의 분들하고 대화 나누다 보면 꼭 하나와 좋은 것과 동일시돼 있어요. 좋다 나쁘다가 일단 나눠져 있고 좋은 것과 동일시돼 있고 안 좋다고 하는 거는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이게 반대가 아닌데 반대로 생각해요. 성실함, 게으름 반대. 절대 반대가 아니에요.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성실한 에너지와 약간 늘어지는 에너지라고 표현해 보면 다른 성질이지 다른 거지 반대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개념이랄까? 언어를 쓰기 때문에 반대로 봐요. 빛과 어둠도 반대고 아까 말한 높다 낮다도 반대고 높다 낮다도 이렇게 표현이 반대가 아니거든요. 다른 위치라고 표현, 다른 위치로 있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게 이제 반대로 만들어 버리니까 우리는 우리 안의 것들도 올라오면은 이걸 반대로 보고 목표를 삼으려면 반대로 봐야 돼요. 우리는 다른 건 목표 삼지 않거든요. 아, 이거 다르구나 라고 하지. 근데 반대라 그러면 목표를 삼는 게 인간의 습성 같은 건데 이거 어둡네 감정이 좀 무기력하네. 그럼 반대에 이제 아까 말한 살아있는 빛된 요렇게 이제 사고가 돌아가서 어떻게 보면 이게 가능하지도 않고 실제적이지도 않은 것들이 우리는 이제 그렇게 이제 추구를 하게 되거든요. 추구를 하게 되면 이제 우리 자신의 되어 있는 모습을 좀 외면하게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서 아니 그런 게 아니다. 무기력이든 게으름이든 그런 게 아니다라고 표현하는 거지. 다시 한번 표현해 보면 우리가 단순한 건데 늘 반대로 보는 자기 자신, 좋은 나 나쁜 나, 뭐 빛된 나 어두운 나에서 이 모든 감정이 오욕실정이랄까 뭐 이런 감정이 올라오면 이게 반대가 아니었구나. 사실 이 단순한 건데 이거를 안다기보다는 진짜로 자기 경험으로 실감 밝혀내면 더 이상 자기와 싸우지 않겠죠. 그리고 사회생활하면서 많이 느끼는 거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보고 싸우거든요. 특히 좋은 걸로 뭐 좋은 나만 남길 바라는 그 마음이
참 어떻게 보면 에너지 소모를 엄청나게 하는 거죠. 좋은 나? 그냥 자기 자신으로 살면 되거든요. 근데 항상 우리는 좋은 나, 나쁜 나, 됐나, 안 됐나,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 의문이나 뭐 이런 게 생기거든요. 어, 다시 한번 세 번째 강조하지만 반대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다른 거거든요. 그리고 대표적인 개념 중 하나가 보다 더 낫다라는 개념. 우리 안의 것이든 밖의 것이든 이게 보다 더 낫다. 가치가 더 좋다. 이게 이제 하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습관적인 프로그램인데 그러니까 비교선상에서 내가 보다 더 낫고 보다 더 자유롭고 보다 더 뭐 깨달았고 어 그러면서 이연성이 나오거든요. 보다 더 낫다. 보다 더 나쁘다. 어, 그 비교하는 마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가진 어떤 실상을 못 보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행위자는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 두 가지 내용이 성실과 게으른 나아가 있다면 우리는 이 주먹에 목격하는 그 무엇이거든요. 행위자랄까? 이걸 일으키는 무엇이 아니고 어떤 것도 무엇을 일으키진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것이 어떤 것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냥 이거 자체가 근원이고 이거 자체가 일어난 그거 자체거든. 우리가 상식하고 전혀 반대인 게 이 말을 일으킨다가 아니고 이 말 자체가 그 자체의 핵심, 근원이거든. 오직 하나만 있는데 내가 있고 말이 있는 게 아니고 말만 있거든요. 근데 이 말을 일으킨 게 뭐야? 그러면 이 말이 말을 일으킨 거거든. 이제 우리 상식과는 완전히 다른데 다시 한번 표현하면 이 생각을 일으킨 게 내가 일으키거나 어떤 의식이랄까 공간이 점이 있어서 일으킨 게 아니거든요. 어떤 것을 일으킨다는 게 이제 우리의 망상인데 생각은 그냥 생각 그 자체 자가 발전기 같은 그런 거거든요. 오직 모든 것들은 그거 자체가 그거 자체로 일어나는 거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로. 근데 우리의 99% 믿는 상식이 무엇 때문에 무엇이 일어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까지 가장 큰 망상 중에 하나가 이제 내가 일으킨다. 그리고 생각을 내가 일으킨다. 어떤 것이 있어서 어떤 것이 일어난다지만 또 정확하게 얘기해 보면 요거에서 일어나는 지점 같은 게 없어요. 이 생각이 일어난 지점이 있고 이 생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것 자체의 위치가 우리가 만들어낸 상상이기 때문에 어떤 것에서 일어나고 어떤 장소에서 일어나고 어떤 지점에서 일어난다는 것들이 전부 다 우리의 상상이거든. 정말로. 믿기 힘든 상상? 우리가 대부분 다, 어, 진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너무나 많이 믿고 있어서 진실이고,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는 것과 진실과는 다르거든요. 근데 믿음은 또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감각되고, 판단이 되고, 아, 내가 이 생각 일으키고, 내가 이 말을 일으키고, 당연하지, 이렇게 돼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나라고 하는 모호한 어떤 어떤 감각적인 판단이 나중에 미래에 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된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어떤 이런 이 말도 안 되는 게 진실이 돼버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으면 그 힘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쉽지 않다는 거 하는 게 어떤 이런 습관이랄까 많은 사람들이 믿는 믿음이 칼 융이 표현한 집단 무의식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집단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으면 우리가 영향받기 쉽거든요. 그리고 또 뭐 거기서 극소수가 이제 그래서 깨어나지만 또 우리는 이제 그렇게 강의를 듣고 하는 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영향을 받는 건데 쉽지가 않다는 게 그런 거예요. 뭐 어떤 테크닉이나 이 공부가 엄청난 어려운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영향력, 어떤 연결성 때문에 뉴스든 뭐 사회생활이든 대화 속에서든 우리 영향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들다는 거지. 익숙해지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내가 이 행동을 하고 내가 생각을 하지 이러지 보통 저절로 일어난다. 아니면 생각 그 자체가 생각이 근원이다. 이런 표현들은 되게 이질적이잖아요. 음. 지금 나이도 마찬가지고. 제가 뭐 어저께 전화 통화하다가 뭐 나이를 제가 몰라서 이제 이상한 소리를 막 내가 40 몇 살인가 막 이러다가
치매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라는 것도 사실 우리가 사고가 떠오르고 해야지. 근데 안 떠오르니까 제 나이가 몰라서 그런 거는 생각이 이렇게 일어나야지 나이가 이제 그 기억, 내 기억 속에서 난 몇 살이었는데 이런 게 있으면 이제 나이라는 것도 일어나지만 어떻게 보면 이 공부는 실제 하는 거 한 가지와 모든 상상된 것들을 점점점 이제 분별할까? 구별해 가는 과정, 저절로. 아, 이게 상상이었구나. 그것만 저절로 떨어져 나가면 우리는 이제 이미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거든. 그 대표적인 상상 중 하나가 반대라는 개념, 그리고 아까 표현한 보다 더 낫다. 이것도 마찬가지. 그것도 하나의 믿음이고, 많은 사람들이 보다 더 나은, 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들 통해서 자기를 이제 완전한 존재나 채우려고 하는 그 몸부림, 불가능한 몸부림. 어, 여러분들은 이미 채워져 있어요, 진짜로. 절대로 뭘 하나를 더 해서 채워지지도 않을 정도로 채워져 있어요. 어, 결핍이란 게 우리가 가진 어떤 개인적인 욕구 때문에 일어난 건데, 욕구와 결핍이 이제 같은 건데, 우리는 이미 채워져 있거든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더 채워도 되지만, 모르고 채우면 이제 계속 그러죠. 계속 채워야지 하는데, 깨달음이든 공부든. 여러분들은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이 순간 그대로 채워져 있거든요. 더 채울 필요 없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비교하는 마음이나 미래로 달려가는 마음이 끊어진다면 지금 이 순간에서 여러분들의 충족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미래 때문에 좀 더, 좀 더, 좀 더 이거 하다 보면 더 원하거든요. 지금 저는 채워져 있는 게 제 이해랄까? 제 공부에 대한 이해나 몸 상태, 감정 상태, 제가 가진 모든 조건들이 정확하게 지금 내가 되어야 될 모습 그대로 있거든요. 어, 이제 상상을 하면 좀 더 나을 수 있어. 이렇게 하죠. 한 일주일만 더 공부하면 더 나을 수 있어. 상상이고, 실제로는 내가 되는 지금 모습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고, 가능성을 최대한 노력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이 지금 내 모습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못이 있거나 더 채워야 되거나, 어, 깨달아야 되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못 깨달았다가 존재하지가 않아요. 믿기 힘들겠지만, 둘의 반대가 아니거든요. 못 깨달았다. 차이가 굳이 있다면 우리가 자기 자신을 내용과 이 이원성과 동일시하고 있다가 이게 좀 무너지면서 이게 자기 자신의 한계 없는 실상이 드러나는 건데 차이가 없잖아요. 사실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 윤곽, 이거 없는, 똑같이 동일한데 이런 차이가 없는데 이원성이 아니거든요. 이 유한한 존재와 동일시 되고 있다가 이원적인 나, 좋은 나, 나쁜 나로 동일시 되고 있다가 이게 무너지면 여러분의 어떤 실상, 이미 있는 실상이 드러나는 건데 반대가 아니거든요. 유한이 무한이 되고 이게 갑자기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이 내려지면 원래 있는 실상이 드러나는 거 반대가 아니에요. 중생과 부처가. 그런 개념도 사실 쓸 필요도 없고 중생이니 부처니 그리고 뭔가 된다 뭐 이런 표현들이 어, 그렇기 때문에 못 깨달았다가 존재하지도 않고 깨달았다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에요. 음. 못 깨달은 게 아니고 내가 나라고 믿고 있는 믿음의 문제거든. 내가 이게 난데 이 몸이 나고 이 생각이 나는데 이게 차이거든요. 그 많은 뭐 제 주변 지인들이나 뭐 많은 분들이 보통 내가 몸이고 내가 생각을 하고 내가 이 행동을 하고 그 믿음의 차이지. 근데 그렇다고 그 믿고 있는 걸 이제 사회적인 용어, 심리학 용어로는 무지하다 표현할 수도 있고 뭐 나도 모르게 세뇌가 됐다. 아니면 습관적이다, 무의식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 차이예요. 그 깨달은 사람은 어떤 경지나 뭐, 어떤 뭐, 우리가 모르는 걸 알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내가 모르는 거 뭔가 알고 계신 것 같다, 저분들은.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똑같아요. 완전 동일한데, 그나마 뭐 이해의 차이는 좀 있겠죠. 공부를 좀 하다 보면 이해의 차이는 조금씩, 좀 덜 관념적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단지 그거지, 뭐 어떤 깨달음의 상태나 못 깨달은 상태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이제 착각이고, 이게 언어로 만들어낸 착각이거든. 언어가 만들어낸 착각. 그러니까 언어의 양면이 의사소통을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고 강의처럼 할 수 있는데 안 좋은 점이라고 표현해 보면 이렇게 실제하지 않는 상상적인 것들을 인간의 의식이 그걸 믿어버리면 실제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 모든 공부의 핵심이 그거예요. 실제하지 않은 상상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주입이 되거나 믿어지게 되면 실제 하는 것처럼 감각적인 판단이 돼요. 갑자기 햇볕이 말 감각적인 판단이 되거든. 감각도 판단이에요, 판단. 내가 어느 위치에 있고, 내가 남자의 감각이 있고, 감각적인 것도 판단이거든요. 내 나이가 좀 늙어 보이는 감각, 판단, 판단이거든요. 우린 감각으로 판단하죠. 생각도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감각 기능이랄까, 우리가 뭐 이런 게 좀 없어 보면, 특히 마취해 보면, 그걸 이제 좀 알 수는 있거든요. 우리가 감각 기능 자체가 완전 마취해서 마비가 돼도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생명력 항상 있다는 게 그나마 비슷하게 볼 수 있거든.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 어떤 육체적 감각에 종속돼 있는 부분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동의시가 너무 세서 육체적 감각이 아까 표현한 것처럼 고립됐다, 무기력하다 이러면 이제 그거를 좀 자기를 믿지 못하는 그런 게 좀 있으면 이제 벗어나려 하거나 이러는데 감각적인 판단으로 정말로 감각적인 판단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기 우울하다, 특히 뭐 우울하다 이러면, 아, 이 감각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지. 정말로 이제 거기에 있어 보면 그런 것들이 여러분은 영향을 안 주거든요. 커튼이 없어가지고, 갑자기 이게 성령의 빛이 막 비치는데, 커튼이 없어가지고, 완전 눈이 부셔가지고, 오늘 또 특이하네. 오히려 이 조명보다 이게 더 밝네요. 자연광이 더 밝은데. 처음 있는 것 같아요. 어우, 씨. 갑자기 또 이런, 하여튼, 여기 강의가 중요하니까 뭐 이런 것이 있든. 근데 이게 지금도 내가 노력해서 좀 어둡다가 빛 비춰져서 빛이 된 게 아니거든요. 이게 다른 성질인데, 어두운 거는 그냥 어두운 성질이고, 빛은 빛의 성질인데, 우리는 이제 어두운 날을 고쳐서 빛된 나로 돼야지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도 사실 애틋하게 하고 싶은 표현이 되게 우리가 이미 뭔가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이랄까 그런 것들이 이제 아까 말한 반대다 보다 더 나은 게 있다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익숙한 것들 나는 내용에 한정되어 있다 이런 것들 근데 이제 동시에 있는 이 배경 그러니까 생명력이 여러분의 실상이란 거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것도 일으키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제가 점점점 좀 명백해져 가는데 무엇이 무엇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특히 생각. 내가 생각을 절대 일으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쁜 생각한 사람이 될 수가 없죠. 일단은 내가 일으켰다가 돼야지 좋다 나쁘다가 있거든. 저번 저번 주인가 했던 것처럼 일단은 좋다 나쁘다가 분별하기 전에 내가 일으켰다고 한 다음에 좋다 나쁘다고 분별이 돼요. 아, 내가 일으킨 거 중에 좋은 거, 내가 일으킨 거 중에 나쁜 거, 내가 한 행동 중에 좋은 행동, 내가 한 행동 중에 나쁜 행동 이러거든요. 이 첫 시작 동의시가 일단 내가 했다가 붙어가지고 좋다 나쁘다가 되니까 일단 우리가 그러면은 좋다 나쁘다라고 그걸 떠나서 이게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부터 아는 게 일단 거기 싹을 끊어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일으킨 게 아니면 좋은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쁜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남의 생각 가지고 판단 안 하잖아요. 좋다 나쁘 뭐 하나 할 수도 있죠. 나도 나쁜 생각에서 할 수는 있는데 또 뭐 음란한 생각이나 죄스러운 생각 저도 참 무지한 게 이제 그런 것들이 종교적인 것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좀 죄스럽다 나쁘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참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 강의를 듣는 게 실제적인 우리 자신의 일상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거잖아요. 뭐 저절로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싸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고 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정과 생각은 그냥 그것이지 나쁜 생각이나 죄나
좋은 생각이나 뭐 이런 게 아니거든요. 상상이 만들어낸 많은 사람이 믿고 있는 허구적인 신념인데 그 허구적인 신념만 좀 무너지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천인공노할 생각을 해도 여러분들은 영향받지 않거든요. 그리고 심각하지도 않고 솔직히 얘기해서 뭐 저랑 자기랑은 상관없지 저절로 일어나는 거고 마치 꿈도 우리가 내가 내용을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오늘 강의 들어오기 전에 꿈을 리얼하게 꿨는데 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실제 우리 삶에서 깨어있는 이 삶에서의 이 내가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인식작용과 생각도 여러분의 의도와 상관없이 일어나거든요. 무언가를 봤을 때 거리가 얼마다, 저건 남자다, 여자다, 뭐 나한테 해가 된다, 안 된다. 이게 되게 자동적이거든요. 배워온 그대로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떤 의지나 그런 그 들어가기 전에 즉각적으로 저기 누구 있다. 누가 인식이 된다. 저 사람은 나한테 기억을 통해서 저 사람은 나한테 저번에 뭐라 했지, 욕을 했지. 난 저 사람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게 자동적인 거예요. 이게 우리 그 약간 의지적인 거, 개인적인 걸로 보는데 이런 모든 사고작용조차도 자동적인 거거든요.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자동적인 회로 즉각적으로 확 돌아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거를 내가 한다 이래 버리면 이제 대부분은 판단 들어가면은 제가 볼 땐 즐기는 것 같은데 뭐 하여튼 그런 것들도 난 죄인이야 뭐 그냥 내가 볼 땐 좀 즐기는 것 같은데 죄인이야 뭐 나 같은 죄인 없어 막 이러고 어디 가서 회개하고 이게 참 솔직히 좀 비효율적이다 표현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피- 안 해도 되는 행동을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거든. 근데 2시 한 20분부터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제 감각적 판단으로는 시간이 좀 안 가는 것 같아요. 이 감각적인 판단이고. 우리가 감각적으로, 시간이 잘 간다 이러잖아요. 재밌고. 또 학교 공부할 때 특히 저도 국사 시간 되면 시간이 막 3시간 가는 것 같아요. 1시간 강의하면 국사 선생님이 막 거북이라고 옛날에 했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하시거든요. 저 어르신인데, 저 옛날 기억 갑자기 또, 이렇게 하니까 애들 다 자요. 다 자는데, 자고 일어나도 시간이 안 가고, 뭐 1시간 하면 3시간 한 것 같고 해서, 우리가 이제 국사 시간을 되게 싫어했거든요, 학생들이. 그리고 어떤 시간은 되게 재밌고, 빨리빨리 가는데, 이 시간적인 것도 감각적인 판단이거든요. 또 객관적인 실체가 있어서, 그게 나한테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또 국사를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밌다, 국사. 시간 잘 간다는데, 저는 이제 국사나 수학 시간을 진짜 안 가더라고요. 진짜 좀 싫어했고, 수학을 특히 싫어했어요. 수학이 저한테 주는 이미지는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강의 들을 때 그래. 이게 무슨 말이지?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뭔 말인지 모르겠다. 막 이러는 거. 모르니까 재미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시간 감각도 우리가 시간 감각도 판단이거든요. 4시간 뭐 시간이 빨리 간다, 느리게 간다. 어. 그래서 사실 우리의 하나의 아킬레스건이 있다면 우리가 내리는 생각적인 판단, 감각적인 판단, 이 반대라고 생각하는 이 개념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실상을 이제 이미 항상 있는 게 좀 익숙해지 않고 좀 모른다는 거죠. 그 차이지.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감각을 100% 신뢰하기보다는 조금은 열어두는 게 좋아요. 이 감각적인 판단이 우리가 감각적으로 판단하는 건 대부분 다 강하게 믿거든. 이 중에 하나가 내가 태어났다는 감각, 내가 이 몸 안에 있다는 감각, 내가 또 나중에 죽을 거란 감각. 이 감각적인 판단이거든요. 삶과 죽음이란 이원성. 정말로 그런데, 우리 이거는 되게 거의 뭐 99.99%가 다 진짜지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 퍼센트를 좋아하는데 수학에 열등감이 있어서 이제 퍼센트를 제가 이거 좀 유식해 보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이 감각적인 판단이 되게 극복하기 쉽지가 않아요. 생각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마찬가지. 저도 그래요. 솔직히 이렇게 강의하는 저도 그래요. 감각적으로 뭔가 내가 손해 본다 감각 뭐 아니면 내가 무시당했다는 어떤 감각이라 표현하지만 감정적인 판단이 이게 극복하기 쉽지 않거든. 내가 무시당했어 이러면 금방 함몰되고 내가 또
특히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우리가 이제 강의하는 사람들이 좀 많으시잖아요. 이제 강의하시는 분들 말이 여러분들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저는 이해가 되는 게, 실제로 만나서 뭐 예를 들어서 토토님이나 바다님이, 아니, 그건 아니에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제가. 그러면 이게 실제로 이 말에 영향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 저 사람은 눈을 떴으니까 나한테 진실을 말했겠지 하면서 영향력을 여러분들이 주거든요. 그것도 극복하기 쉽지 않고, 또 역사적인 권위도 있고 하면, 부처님 말이면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영향을 더 주듯이, 그게 실제 힘이 거기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전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랬어요. 스승에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 물론 그 어떤 효과나 이런 게 있겠지만, 그거에 영향을 주는 건 여러분들의 믿음이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감각적인, 아, 저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니까 나한테 영향을 맞겠지 하면서, 어, 어쩔 수 없는데 우리가 가진, 저도 마찬가지 휘둘리거나 영향을 많이 받죠. 이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저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뭐 나이를 떠나서 영향을 조금은 그냥 서정만이, 그냥 길 가다가 우연히 마주친 서정만이랑 모르는 사람이 영향을 안 주는데, 아, 뭔지 모르지만 저 사람은 오랫동안 뭐 유튜브 이거 했으니까 맞겠지 하고 이렇게 하면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어떤 믿음에 대해서 한번 더 실제로 영향을 주는 게 뭔지, 이게 이 대표적인 게 이제 종교적인 거죠. 종교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믿어왔던 것들도 마찬가지고, 남들이 다 그렇다면 또 그렇다고 하고, 뭐, 유명세? 뭐 이런 거도 있을 수도 있겠죠. 책을 쓴 사람이 말이면 맞겠지. 사실 우리가 그런 게 없었다면 우린 벌써 다 이런 공부도 안 하고 했을 텐데, 많은 믿음들이 실제가 거리가 멀고 허구적인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제가 가끔 표현한 소설이란 표현처럼. 그런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뭔가를 이루는 게 아니고, 그 허구적인 관념을, 보다 더 낫다는 그 허구적인 관념을 믿고 이루는 게 아니고, 반대라는 개념을 믿고 반대로 가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이 실제인지 우리는 탐구자죠. 학생이랑 탐구자인데, 아, 이게 실제 하는 건가? 다 보다 더 낫다는 개념이 있다고 하는데, 그 비교 선상에서 내가 뭔가 되고 싶은데, 이게 실제인가? 우리는 이제 그런 탐구자?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뭔가를 더 아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제목처럼, 여러분들은 뭔가를 알고 모르고를 넘어서 있거든요. 그거에 동시에 있는. 그러니까 알든 모르든 여러분들의 실상은 변화가 없어요, 솔직히. 많이 알아도 똑같고, 몰라도 똑같고, 뭔가 돼도 똑같고, 안 돼도 똑같거든요. 어, 안 됐을 때도 여러분들은 이 윤곽이 아닌 전체적인 이거고, 됐을 때도 똑같아요. 모습은 계속 바뀌어도 뭐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여러분들의 항상 있는 실상, 여러분들 결핍돼도 충족돼 있고, 충족돼도 충족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을 이제 어떤 그런 감정적인 동의식, 그 감각적인 판단 때문에 결핍감을 느끼면 결핍돼 있다 이렇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요거 이제. 그리고 충족감을 뭐 느끼고, 아, 내가 너무 좋아 이러면 충족감을 가진 어떤 사람. 또 깨달음도 마찬가지예요. 아, 깨달았다 이러면 깨달은 사람, 아, 내가 못 깨달았어 이러면 또 이 감정적인 판단 속에 우리는 이제 동일시가 너무 무의식적으로 돼버리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제가 비참함이나 수치심 얘기 많이 했듯이, 비참할 때 이게 깨달음이라면 미쳤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최근에 이제 많이 제가 조금 제 스스로 달라진 게 느낀 게, 이 감각적인, 감정적인 동시에 조금은 덜 휘둘린다? 뭐, 제 스스로 느끼. 그렇게 경험을 해도 예전처럼 뭐다 아까 표현한 것처럼 판단이 이제 잘 안 들어가고, 그냥 살아내는 뭐 이런 거. 여러분들이 감각적으로 뭐가 좋아지고, 감정적으로 뭐가 좋아지는 건 두 번째 문제고. 좋아지고 뭐 편해지면 여러분들이 좋지만, 근데 동일시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편해져도 늘 그러길 바라거든요. 신신명의 남편처럼 하나는 버리고 하나를 취하게 됐죠. 평생 계속. 그래서 기초공사가 중요하다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좋은 감정 상태를 만들기 이전에, 저는 그 떠나기 이전에 기초공사가, 요게
여러분들이 일으킨 게 아니다. 이 감정도 생각도. 내가 이 감정을 일으킨 게 아니다. 이게 기초거든요. 어. 내가 일으켰다고 떠나서 좋다, 나쁘다, 됐다, 안 됐다, 이렇게 하면 어차피 다시 또 돌아와야 돼요. 어차피 돌아오게 돼 있고. 원래 시작 지점,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오는데. 떠나기 이전의 기초가 아주 쉬운 기초가 이 모든 거를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니다라는 어떤 믿음. 내가 무언가를 한다는 믿음, 내가 생각한다는 믿음. 음. 사실 되게 이거는 쉬운 거죠. 익숙해지기만 하면 되거든. 그리고 실제 이제 자기 삶에서도 조금씩 감각이 돼요. 이게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니다. 생각도 감각도. 아침에 일어날 때도 내가 일어나야지 하지 않고, 꿈을 꿀 때도 내가 꿈을 꿔야지라고 정하지도 않고, 내가 누군가를 알아봐야지 하지 않아도 저절로 알아보게 되고, 뭐 그런 모든 작용들은 여러분들의 의지나 의도 이전에 이미 어떻게 보면 인간의 공통적인 패턴이라 볼 수 있거든. 누구나 다. 어, 거기서 그 속에서 반으로 나눠서 좋은 것만 하면 깨달음이면 사실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다 떠나서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를 이해하기보다는 이제 한쪽만 보는 거죠. 한쪽 면만. 어,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나은 게 실제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전체라고 보면 절반을 쪼개면 그 개념이 생겨요. 보다 더 낫다, 좋다. 근데 여기서 쪼개지 않으면 판단을, 뭐 좋다, 나쁘다고 이름할 수가 없거든. 쪼갰을 때 성실과 게으름이 나는데 안 쪼개면 이게 성실인지 게으름인지 몰라요. 진짜. 진짜 이 모름, 분리 없는 모름거든요. 쪼개고 나서 안다 모른다가 아니고 이 쪼개기 이전에 그럼 이게 성실인가? 게으름인가? 중생인가 부처인가 몰라요. 근데 우리는 항상 쪼개서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다 이래갖고 그 망상이죠. 그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버리고 했는데 쪼개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유한이다 무한이다 뭐 그런 모든 표현들이 비교도 할 수 없죠. 비교가 안 되죠. 내가 지금 뭔지 뭐 개인이다 개인이지 않다 이런 비교가 가능하지 않은데 우리는 이제 쪼개는 게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고 저의 잘못도 아니죠. 교육을 받아왔잖아요. 아, 이건 이거고 이렇게 비교해라. 뭐 비교해서 보다 더 나은 걸 네가 선택해라. 이거 우리의 잘못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고 학습해왔고 이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표현하지만 쪼개지 않았을 때 빛과 어둠도 그렇게 이원성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낮과 밤도 마찬가지고. 쪼개고 나서 이 정도의 빛은 낮이다, 이 정도의 빛은 밤이다. 유일하게 창세기에 나온 표현 중에 하나님이 뭐 낮과 밤을 나누사라고 표현했는데 이 나누사라는 표현을 좀 저는 뺐으면 좋겠는데 그건 이제 뭐 비유적인 표현이겠죠. 음, 그 나누사 그거는 저는 뺐으면 좋겠어요.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읽어봤을 때 이걸 나눈다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 나누지는 않거든요. 그냥 이제 문학적인 표현, 예술적인 표현으로 뭐 그렇게 했다고 이해하는 게 좋은데 어, 낮과 밤도 그렇게 나눠져 있지 않아요. 되게 임의적이잖아요. 우리가 낮인데 저기는 밤이고 어떤 객관적인 독립적인 실체성이 있는 낮과 밤, 빛과 어둠이 아니고 어떤 관찰자의 위치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늘 변하는 것들, 가변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어떤 실체성이 있다기보다는 그것도 간의 감각적인 판단일 수도 있는. 우리는 그렇게 아주 역사적으로든 뭐 경전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솔직히 경전을 저는 솔직히 다 이게 다 읽으면 다 믿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이건 좀 그렇네 이렇게 분별을 하는데 그런 것도 영향을 받죠. 뭐 저는 성경이든 코란은 안 봤는데 뭐 힌두교 책이든 뭐 우파니샤드든 모든 언어로 표현된 거기 때문에 어떤 한계도 있고 어떤 이건 좀 그런데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언어의 아름다움이 있지만 또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가지지 않아도 될 어떤 그런 거를 가지게 되고 힘들게 되고 또, 또 신과 인간을 나누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음. 그게 참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일단은 제가 종교의 양면 중에 하나가 신과 인간을 나눈 것 자체 그 기초가 일단 저 허구고 그걸 나눔으로써 다 모든 분쟁이 생겼거든요.
그 하나는 이제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신심이나 이런 거는 종교가 가진 어떤 긍정적인 면인데, 그렇게 신과 인간을 나누고 신을 어떻게 보면 되게 우리와 동떨어진 걸로 묘사된 부분은 종교가 가진 어두운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제가 살아온 환경에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조금 했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비극적인 일이 아니고 이런 이해랄까? 뭐 교육적인 부분이 있었다고 저는 이해가 돼요. 제가 그런 세뇌도 당해봤고, 나도 모르게 세뇌에 대해서 정말로 많이 당했다기보다는 뭐 하여튼 그렇게 교육받았고, 그리고 학교 생활에서도 교육받았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제가 배운 게, 확실한 거는 제가 친구들한테도 자주 얘기하는데, 내가 안 믿어야지 해도 믿어져요, 자주 들으면. 그거는 제가 실제 경험으로 봐요. 내가 어느 장소 가서 뭐 다단계 판매원 간다. 안 믿어야지, 안 믿어야지 하고 의지랑 의도를 가져도 정말로 자주 들으면 영향받아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돼 있고, 일단. 어, 의지랑은 전혀 상관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뭐 세뇌적인 부분은 우리 잘못이 아니다고 표현하는 게 그냥 뭐 이성적으로 그렇다가 아니고 실제 제 경험으로서도 그랬어요. 저는 안 믿어야지 안 믿어야지 의지를 많이 냈지만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또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뭐 깨달음을 가로막는 믿음들, 우리 실상을 방해하는 믿음들이 사실 그들 잘못은 아니거든요. 어떤 종교를 믿든 어떤 말도 안 되는 신념을 믿든 그거는 그들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단지 어떻게 보면 좀 운이 없었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 이해가 우리 자신을 중생과 부처가 아닌 모든 사람이 부처인데 단지 어, 잘못된 믿음이랄까 그런 거에 좀 세뇌당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중생과 부처의 차이는 저는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세뇌의 차이라고 봐요. 어, 그 중생과 부처의 차이. 부처는 좀 덜 자기 실상을 좀씩 발견해 가면, 그 믿음들이 좀 많이 내려지신 거고, 그런 거지. 어떤 개인적인 성격이나 능력이나 성별이나 뭐 열심히 수행을 10년 했다. 이건 아무 차이가 없는 걸로 이해가 되거든요. 저도 여전히 뭐 어떤 부분에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고, 한 개인으로 뭐 생각을 내가 일으켰다거나 우리가 일어났다고는 안 하지만 저도 이제 뭐 그게 계속 100%가 아니거든요. 뭐 자각이 되고 뭐 이렇게 하고 배워나가는 거니까. 뭐 지금은 셋인데 하여튼 우리는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주의하다고 해야 되나?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제 주변 분들도 보면 부주의한 게 좀 많대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좋게 보면 되게 순수한 거. 유튜브에 나온 정보나 뭐 여러 가지 보면은 순수하죠. 저도 순수했는데 유명한 유튜버가 말하면 맞다 뭐 그러고 아무튼 뭐 저 그 순수함이죠. 뭐 무지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제 주변에도 다 순수해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거를 많이 믿든 적게 믿든 우리 부모님이든 여러분이든 열려 있는 그 마음 때문에 이게 진실이야라고 믿어버리고 이 이원성이 실제야라고 둘 중에 하나 중에 그 마음을 자세히 보면 좋은 거를 추구하는 그 마음을 보면은 순수하잖아요, 되게. 이게 정말 좋은 거야. 추구하는 그 마음조차도 잘못된 게 아니긴 해요. 이 좋은 거라고 내가 믿었으니까. 나한테 좋은 거야. 우리 가족한테 좋은 거야. 그렇게 믿는 그 마음을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 속마음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원성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조금씩 자기 자신과 싸우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이제 진실되게 좀 이해하는 마음으로 만나갈 수 있는 그런 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 위대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위대함을, 우리 이미 있는 이 위대함을 조금씩 발견해 가고, 겉모습은 되게 뭐 초라하고 평범하고 할지 몰라도 여러분들의 실상은 그런 것만이 아니라는 것. 모습은 게을러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작은 그 에너지가 아니거든요. 그 게으름의 에너지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정말로 그거와 상관없는 존재이기도 하기 때문에,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거에만 까물려 있고 또 우리 모임에서 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저도 좀 그래서 그런데 좀 외롭다, 고립됐다 뭐 그런 분들도 좀 있고 아니면 힘들다, 뭐 혼란스럽다 이런 분들도 좀 있으니까 그런 거를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그래도 저도 많이 위로받는 게 저도 제가 관심 가지는 게 우리의 실상을 발견한 건데 요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있다는 것 자체가 위로가 되거든요. 그리고 일상 대화할 때도 요새는 이제 AI 뭐 그 관심이 많아서 그런가 그쪽 대화를 많이 하는데 그냥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 나 이거 관심 없는데 했는데 관심을 내보자 해서 또 어쩌면 그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거 좋아하고 관심이 있어 하니까 나도 내보자 해서 내니까 조금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또 공부하니까 AI 관심 없어 뭐 이렇게 좀 있었는데 그렇게 그럴 때 막 100% 그게 마음이 가진 않아요. 그냥 어느 정도 관심이 가고 그리고 좋아하니까 제가 신분을 맺는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나도 관심을 좀 가져보자. 뭐 맞춘다 이런 건 아니고요. 정 아닌 것 같으면 저도 안 하는데 나한테도 도움이 되겠지 하고 저도 AI 시대를 좀 대비하려고 하거든요. 와도 그냥 뭐그 딥시크인가? 그걸 최근에 쓰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공부에 대해서 한번 써보자 해서 딥시크야 깨달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선 공부나 역사적으로 뭐 역대 조사들에 대해서 설명해 줘 하니까 딥시크가 그 선이나 깨달음이 도대체 정확하게 뭔지 세 가지 방향으로 설명해 줄게요. 하는데 좀 약하더라고요, 아직까지. 거기엔 관심 없나 봐, 딥시크가. 딴 사람들이 거기 검색을 많이 안 하니까 뭐 주식 이런 거 경제 이런 건 쫙 사두면 마음 공부에 대해서는 딥시커가 이렇게 그렇게까지 좀 제가 생각해도 별로 그냥 일반적인 것만 하대요. 막 일조는 뭐고 해가해서 중국에서 달마드다가 넘어왔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무료니까 일단 써서 좋더라고요. 이렇게. 그게 좀 발전되면 이제 그런 거 물어보면 되죠.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어요? 딥시크 에러 뭐 이런 거. 그런데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이제 저도 적응해 가는 검색 엔진에서 이제 AI 쪽으로 넘어가잖아요. 되게 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리고 어떤 걸 자료 정리할 때나 뭐 그런 것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공부한다고 저도 너무 이 일상의 변화에 대해서 그런 거를 좀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도 이제 사회생활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것도 좀 나도 관심을 가져야겠다. 최근에 그 생각이 좀 많이 들기도 해요. 영화든 뭐 뉴스든 좀 안 보고 살았는데 뉴스도 좀 요새 뉴스 되게 많이 보고 엔비디아 뭐 주식 떨어졌다 뭐 그런 것도 보고 그런 것도 참 경제적인 거지만 배치 옛날에 아예 뭐 그런 거 안 봐야 되는 그거 보면서 또 배워가는 게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저는 주식 같은 건 못 하고 옛날에 안철수 그거 사놓은 거 지금 빼려고 해도 안 빼지대요. 십몇 년 전에 증권회사에 이제 세 주 사서 20몇만 원이 들어있는데 그게 이제 안 빠지더라고요. 비밀번호 얼마 전에 전화해서 저 그거 빨리 빼주세요. 그러니까 비밀번호 치라는데 10년 전 거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영업장 방문해서 뭐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너 거리가 좀 멀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그래서 뭐 그런 걸로 이제 이거 너무 신경 안 써 이러는데 이제 그런 걸 다 좀 신경 써가지고 제가 뭐 경제적으로 뭐 엄청 잘 살진 않지만 그런 걸 버리고 막 뭐 묵혀놓고 이런 건 좀 그렇더라고. 20만 원도 귀중한 돈이고 하니까. 그런 어떤 제 일상에서 생활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거에 관심이 더 가고. 그래서 공부다 공부가 아니다 이런 게 좀 혼란이 좀 있었거든요, 저도. 근데 지금도 정리는 안 됐지만 그냥 저는 좀 일상을 평범하게 살아가고 그나마 중강의 할 때만 좀 더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해요. 근데 이것도 뭐 내가 판단을 내릴 수는 없고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건지도 저도 잘 모르니까 그렇게 갑자기 왜 딥시커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AI도 뭐 그런 것도 뭐 공부한다고 뭐 이런 거는 하면 안 돼. 이것도 제가 볼 때 제 판단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뭐 그런 거니까 좀 편해진 것 같기도 하고 공부하니까 뭐 하면 안 돼. 뭐 이런 거.
공부하는 사람이랄까? 수행자라는 그런 판단이랄까? 그게 좀 없으면 편한 것 같긴 해요. 일상생활을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뭐 영화를 보든 뭐 하든 옛날엔 좀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게 좀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더 좀 편해지는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 좀.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그러지만 몸이 태어나자마자 뭐 잘못이 있거나 아는 게 있어서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모든 판단들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힘들게 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성별도 마찬가지고 뭐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남자는 남자다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도 특히 뭐 배워온 거고 정말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의 잘못이나 실수가 아니거든요. 자동적인 어떤 믿음이었죠. 내가 믿어야지 안 해도 믿어져요, 저절로. 다시 한번 표현해보면, 제 경험을 그대로 표현해보면, 어떤 모임이든 어떤 장소든 어떤 사람이든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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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다 보면 동전의 양면인데, 나도 모르게 믿어져 있어요. 그냥 의지도 약간의 차이는 있겠죠. 안 믿어야지도 저항하면은 좀 안 믿어지기도 하는데, 근데 계속 자주 듣다 보면 좋은 점은 이제 이상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도 있지만 좋은 점은 이 공부할 때 자주 들으면 나도 모르게 어떤 관념이 내려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강의의 좋은 점이 좀 그런 거. 여기도 뭐 저희 강의를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뭔가를 주입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것이 보통 아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다. 뭐 이런 거지. 주입한다기보다 저는 그런 거 자체를 애초에 별로 안 좋아했고 그런 것들을. 어, 별로, 굳이 그럴 거면 저는 안 한다, 뭐 이런 주의니까. 뭔가 이제 신념을 주입하고 그런 거는 애초에 그게 전 좋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공부라고 해도 이거 믿으세요. 뭐 이렇게 제가 몇 번은 한 적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그러는 걸로 뭐 부담 가지지 않았으면 항상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뭔가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실은, 실상은 무한한 존재다, 내가 무한한 존재다고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하고는 어떻게 별개예요. 믿음이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처음에, 뭔지 모르지만, 저 사람에 대한 믿음이 도움이 되긴 하겠죠. 근데 어떤 무한한 존재다, 나는 부처다, 이거를 믿는 게 아니거든요. 어,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나와 세상에 있는 이 분리감, 감각적인 이 판단, 감각적인 게, 조금씩 무너지면, 어떤 믿음이 아닌 여러분들이 무한이다 유한이다 이런 것도 솔직히 판단인데 그런 게 아닌 실질적인 여러분의 실상으로서 이 모든 걸 내가 일으킨다는 어떤 뿌리 깊은 하나의 착각이 내려지면은 여러분들은 행위자로서의 여러분들이 아닌 이 행위를 목격하는 이 생각을 목격하는 무엇이거든. 그걸 어떤 정체성이 있는 어떤 한 개인이 아닌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이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거에 대한 발견, 그걸 이름하여 비유적으로 파도와 바다 비유를 하잖아요. 파도의 측면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파도가 아닌 바다다, 뭐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솔직히 말하면 어저께 그 라면을 먹고 밥을 먹고 잤는데 컴프레스를 또 새벽 6시에 일어나서 타 먹었거든요. 배도 고프고 하는. 요새 배에 거지가 들었나? 이게 지금 강의하면서 처음 느끼는 건데 굉장히 배고파요. 배 안 고프다는데 요새 또 먹다 보니까 위가 늘어났나 봐요. 그러니까 또 배고프고 강의하다가 또 배고픈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이라도 한 잔 먹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재밌자고 한 것도 있지만 저절로 배고프고 내가 배고파야지 안 했어요. 저 이상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배가 고프고 이거 내가 배고파야지 않아도 이거 모든 게 다 미묘한 이 작용을 우리가 이게 신기한 건데 미묘한 작용이잖아요. 가끔 제가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왜 입을 가지고 있잖아요. 입에서 말이 나오고. 근데 이게 좀 가끔 신기할 때가 있거든요. 어떻게 입이 이렇게 있지? 어, 어, 얼마 전에 그 생각했어요. 입으로 막 말을 하는데 다른 사람은 입을 쳐다보면서 어떻게 입이 여기 있을까? 내가 입을 만들어야지 한 것도 아니고 뭐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했는데 이게 이 구조가 이렇게 된 게 신기하잖아요.
이 머리도 마찬가지고, 뭐 이 손도 어떻게 이렇게 5개가 되고, 뭐 어떤 건, 어떤 동물은 뭐 다른 게 있지만, 이런 구조가 자연스럽게 형성된 게, 저절로 어떻게 이 창조인데, 이 창조가 신기하잖아요. 노화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당연히 영양분이 빠지고 나이가 먹으면 노화가 일어난다 하지. 어떻게 이렇게 머리가, 검은 머리가 하얗게 되고, 이 작용 자체가 좀 가끔 신기하다. 그렇게 저는 좀 보이거든요. 얼마 전에 내 입을 보면서 어떻게 입이 이렇게 생겼지? 아, 어떻게 이게 입이란 게 있을까? 이렇게 구조가, 이빨도 있고, 참 신기하다. 막 그런 게 좀, 그 신기한 거를 과학자들이나 그런 거는 이제 뭐, 이제 창조주나 이렇게 이제 가상적인 걸 만들어서 뭐 진화하다,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일단 진짜로 모른다는 관점에서 보면 신기해요. 입이 있고, 눈이라는 것도 참 신기하고, 이 눈이라는 게 참, 어떻게 우리 인간의 몸이랄까? 이것도 되게 신기한 거거든. 우리 자연 작용도, 눈도 내리고, 어느 때라 비도 내리고 하는 게, 참 우리가 이제 일상이라 표현되는 부분이 정말로 신기하다. 뭐 이런 생각을 요번 주에는 좀 많이 했죠. 눈도 많이 오고 하니까, 어떻게 나도 모르게 춥다라고 하는 감각도 저절로 그렇게 느껴지고 하니까.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써보면 하나님은 지는 사랑이거든요.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다 여러분들이 너가 노력하지 않아도 감각을 느끼게 하는 그 사랑. 너가 노력하지 않아도 생각이 일어나는 그 사랑. 사랑 안에서는 나쁜 생각이란 게 존재하지 않거든. 그냥 너가 한 인간으로서의 어쩔 수 없이 그냥 일어나는 생각이지 나쁜 생각은 아니고. 그리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악인이라 부르는 거든 나쁜 행동이라 부르는 것들 그 사람들조차 행동도 사실 막 악한 행동이라기보다는 그냥 무지랄까 모르는 행동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그 행동을 할 때 좀 뭐 제 주변에서 음, 여러분들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고소하고 하잖아요. 싸우고 고소하고 뭐 싸우고 하는데 저는 그 부동산 업무할 때도 그런 게 많거든요. 고소하고 내용 증명 보내고 싸우는데 저의 어떤 낮은 자존감 때문에 싸우지를 못했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또 그 생각했거든요. 저렇게 좋은 거는 좋은 건가 나쁜 건가 뭐 이런 거 몰라가지고 근데 많은 그때 당시 이제 25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그걸 안 하는 건 바보고 호구고 좋은 거다라면서 싸우는 게 좋은 거다 이렇게 하니까 뭐 어떤 관점에서 좋은 거고 저 그 당시 관점에서는 왜 싸우지 막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물어봐야 돼. 왜 그런 행동을 해야 돼? 그게 나에게 이득이 돼. 아니면 나한테 좋은 거야. 이렇게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좋은 행동이나 나쁜 행동이라는 그것들도 하나의 판단이고,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우리와 동일한 게 뭐냐면,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치고 동일한 게 뭐냐면, 내가 그 행동을 한다고 믿고 있는 건 동일해요, 우리가. 동병상련의 마음을 한 가지 말한다면, 나도 믿고 있고 저 사람도 믿고 있는. 믿는 거는 똑같아요. 내가 행동을 하고 내가 생각을 일으키고.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의견을 낸 사람이든, 나와 반대되는 의견이 내고 나랑 갈등이 있는 사람이든, 그 내용만 보면은 다른 내용을 말하고 갈등 있고 싸우지만은 동일한 거는 그 밑에 깔려 있는 믿음이거든. 이걸 내 의견이고 내 생각이고 내가 일으킨 거다. 그건 동일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든 동일자, 이면의 동일자는 어, 그거에 대한 죄 없음이 있거든요. 어떤 말도 안 되는 망언을 하든 정치적인 거든 경제적인 거든 종교적인 거든 그 밑에 깔려 있는 하나의 생명으로서의 믿음은 내가 그 생각을 하고 내가 의견을 읽겠다. 이 믿음은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이해랄까 용서라고 표현해 보면 우리는 우리의 가족이나 나와 반대되는 뭐 정치적 입장이든 그런 분들을 이해한다고 치면은 동병상련의 마음은 딱 한 가지. 저 사람도 저걸 믿었구나. 어, 나와 마찬가지. 그게 뭐 저는 되고 뭐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습니다. 저는 누가 깨닫고 못 깨닫고는 아까 없다고 했잖아요. 깨닫고 못 깨닫고 이전에 우리가 성별이란 차이, 정치적인 차이, 국적 차이, 종교적 차이를 이전에
모든 존재는 무언가를 믿고 있구나라는 어떤 동일성, 그거에 대한 어떤 이해가 여러분이 남도 남이지만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면 내가 무언가를 믿고 있는 거지 내가 죄를 짓거나 잘못한 건 아니구나. 그 믿는 게 저절로 일어나는 거였고 예전에 제 강의 제목이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해서 그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 최근에 느껴진 게 이해가 된 게 과거 경험을 통해 좀 이해가 된 거지만 내가 의지를 가지지 않아도 어떤 걸 자주 들으면 믿어지는구나. 그런 거 어떻게 보면 진정한 자기 이해라고 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무슨 행동을 했건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옳은 거고 최선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행동을 했고 지금 여러분들이나 제가 강의하는 이 순간조차도 아 이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는 어떤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이전에 시간관념 이전에 지금 여러분들 제 말 한마디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고 이거 이상은 따로 없거든요. 연결시키면 이제 보다 더 나을 수 있었지, 보다 더 나은 미래, 보다 더 나은 스킬,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 말하는 이 순간에는 제가 할 수 있는, 제가 통제할 수는 없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말이고, 어, 여기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비교 선상이 아닌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행동도 마찬가지고 합리화가 아니거든요. 이거 합리화가 아니고 실세가 그래요. 합리화라기보다는 실제가 뭐 딱 강박적으로 제가 20분까지 맞춰야지 하면서 조금 길게 느렸는데 저는 주관적인 지금 감각적 판단을 좀 시간이 좀 덜 가긴 하네요. 근데 저도 강의를 들어오기 전부터 오늘은 좀 많이 모르겠다, 모른다는 걸 제목으로 했으니까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몰라도 좀 편해진 게 좀 더 있어요. 저항이 좀 더 나고 예전에는 모르면은 조금 더 당황스러웠고 막 이랬는데 요새는 좀 모르면은 모르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있을 수 있는 힘이 좀 더 있더라고. 가끔은 아예 아무것도 모르겠는 내가 누구고 내가 나인지 아예 모르겠는 그 순간에 가끔 잠깐이지만 있어 볼 때가 최근에 있었거든. 아, 근데 마지막으로 좀 표현해 보면 정말 좋구나.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뭐 하여튼 아무것도 아닌 정말 좋구나라는 어떤 평화랄까? 그런 걸 잠깐이지만 집에서 한번 느껴봤는데 의도적이진 않았어요. 갑자기 뭔가 다 멈춘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럴 때 아무 감각도 없는 그런 감각이 없어도 좋구나 뭐 그 생각도 했었는데 그런 평온함 무언가 되지 않아도 되고 그런 건 잠깐이었지만 그때가 이제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 때가 두렵기도 한데 동시에 평화롭거든요. 평화로움. 근데 그게 이제 예전엔 저도 금방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존재가 사라지나 뭐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좀 더 있어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감각적인 판단이 아니에요. 실상에 맡겨두면 저절로 여러분들은 뭐 성장하고 어, 내가 생각하는 성장이 아니에요. 실상은 우리가 감각되는 것과 다르거든요. 다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복잡하게 뭔가 많이 알고 뭔가 되고 이런 게 아니고 뭔가 되는 건 진짜 아니에요. 되기 이전에 이미 여러분들이 되어 있는 실상을 어, 발견하는 거. 어, 절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뭔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얼마 안 가요. 또 얼마 안 가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일상에서 어, 사소한 것들을 어, 여러분들이 여러분 눈앞에 있는 뭔가를 인식하는 것 자체가 무한한 존재라는 증거고 여러분들이 이 강의 소리를 저절로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권능이거든요. 하나님의 어떤 자녀라 표현할 수도 있고 어, 이 사소한 것들은 우리는 제한되게 보고 육체가 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들이 좀 이질적이죠. 육체가 다 듣고 보고 말한다. 그리고 내가 듣고 보고 말한다. 이기 때문에 그게 무슨 권능이고 저절로 일어나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단지 그 미세한 차이 하나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랑 그리고 하여튼 그 차이가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라면 이유라는데 이제 다 끝나가니까 여유가 좀 생기니까 이제
말을 좀 더 편하게 하는데 약간 좀 강박처럼 20분 맞춰야지 막 이러니까 좀 안 되네. 그래도 뭐 1시간 정도인데 여러분들도 좀 이제 끝나고 질의응답 때 또 여러분들의 경험이나 궁금한 거 있으면 좀 얘기 나눴으면 좋겠고 날이 좀 많이 추운데 아까 표현한 것처럼 이제 추운 것도 되게 좋은 게 많잖아요. 그 어떤 정신이 청량함도 있고 그리고 감기적인 거, 뭐 몸적인 부분 좀 조심했으면 하는 마음이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한 2주 뒤에 다시 찾아뵙고 이제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제 질의응답에서 또 얘기 나눴으면 좋겠어요. 한 시간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